3월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경남 하동 벚꽃길 어귀에 섰습니다. 현수막은 이미 내걸렸고 무대는 조립이 끝났고 음식 부스는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올려다보면 꽃망울은 아직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가지 끝에는 차가운 이슬만 맺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 열릴 봄꽃 축제에 정작 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 봄 축제의 현실입니다. 2026년 현재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는 1170개에 달하고 2019년 884개에서 불과 6년 사이 32%나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평균 4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 축제 수가 65.2% 늘고 외부 방문객도 63.3% 증가했지만 방문객 1인당 소비액은 12,292원에서 7,007원으로 43%나 줄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왔는데 지역에 떨어지는 돈은 오히려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봄 축제 몰락의 본질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봄 축제가 왜 이렇게 유효 있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5가지 핵심 원인을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관주도형 구조의 함정입니다. 전국 지역 축제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고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국고나 지자체 예산에서 나옵니다. 예산이 공공에서 나오니 기획도 공공이 주도하게 되고 기획이 공공 주도가 되니 외부 기획사가 운영을 맡게 되고 외부 기획사가 운영을 맡으니 지역 주민은 구경꾼이 됩니다. 공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담당이 바뀌는 순환 보직 구조 안에 있어서 한 축제를 깊이 이해하거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매년 비슷한 기획서에 비슷한 예산을 집행하는 관성적 반복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 욕구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하수도를 깔아도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화려한 봄꽃 무대와 수만 명이 몰린 사진 한 장은 다음날 아침 뉴스를 장식합니다. 임기 4년 안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정치인에게 축제는 가장 손쉬운 홍보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세금이 지역 밖으로 흘러나가는 예산 구조입니다. 지역 축제에 쏟아진 세금은 행사 운영비, 홍보 마케팅비, 외부 기획사 위탁 운영비에 세 발레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업체들에게 빠져나갑니다. 경남의 축제 원가는 362억 원에서 492억 원으로 35.7%나 늘었지만 정작 지역 소비 효과는 줄었다는 사실이 이 구조를 뚜렷이 증명합니다. 방문객이 축제장을 잠시 둘러보고 떠나는 스쳐가는 관광이 되면 지역 상권과 숙박, 음식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0년째 시장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상인은 축제 때 사람이 오기는 하는데 다들 행사장 안에서 사 먹고 가서 저한테는 돈이 안 되고 교통만 막혀서 단골 손님도 못 온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연 축제가 그 세금을 낸 지역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아이러니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기후변화가 봄꽃 축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6도 올랐고 2010년대에서 2020년대 사이 불과 10년 만에 0.9도가 올랐습니다. 2025년 봄 광양 매화 축제는 개막일 개화율이 10%도 안 됐고 방문객은 평년의 절반 이하인 40만 명에 그쳤습니다. 속초 영랑호 곳곳 축제는 꽃이 피지 않자 담당 기관이 소셜미디어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봉화송이 축제는 고온으로 송이가 나오지 않아 송이 없는 송이 축제가 되었고 송이 채취 체험은 호두 채취 체험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인제 빙어 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아 3년 연속 열리지 못했고 2024년에는 전남과 충남, 인천에서 가을에 벚꽃이 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해에 한 번 피어야 할 벚꽃이 가을에 피면 그 다음 봄에는 피지 않습니다. 2026년 봄에도 지자체들은 개화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충주시는 축제를 20일 늦추고 보훈부는 기간을 1회 연장하는 등 급격한 일정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자연의 기댐체 고정 날짜를 잡는 계절 축제 모델은 이미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복제축제의 난립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한 음식 부스, 비슷한 공연 무대, 비슷한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축제를 열면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경쟁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2026년 현재 강원도 지역 축제는 2019년 68개에서 123개로 80.9% 급증했지만 외부 방문객은 오히려 12.5% 줄었습니다. 복제축제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어느 동네를 가도 같은 냄새와 같은 소리와 같은 풍경만 남깁니다. 수십 년째 지역 전통을 이어온 장인이 외부 기획사에 밀려 자기 동네 축제 무대에 설 자리를 얻지 못하는 일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지역의 정체성 대신 복사기가 찍어낸 듯한 행사만 남은 축제는 결국 방문객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집니다. 5번째 원인은 사후평가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축제가 끝난 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몇만 명이 다녀갔다는 숫자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몇백억 원이라는 추정치가
다음에 예산 증액에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방문객 수 집계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그 소비가 실제로 지역 상권에 들어갔는지 검증하는 체계는 없습니다. 감사원이 2024년 감사에서 위법 부당사항 26건을 지적하고 공무원 21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년에서 5년 주기의 일몰 심사를 통해 성과가 낮은 축제는 통폐합하거나 재설계하는 관리 체계가 없는 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원인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성공 사례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광양시는 2024년부터 축제 입장료 전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정제로 다시 흘러드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소규모 동네 벚꽃 행사는 20년 이상 주민과 공무원이 직접 나무를 심어 가꾼 인프라를 활용해 800만 원으로 5만 명 이상을 불러 모았습니다. 경기도가 농촌체험 마을 10개 축제를 지원한 결과 방문객이 전년 대비 43% 늘고 매출이 10% 증가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고 그 땅의 자원이 중심이 되고 그 돈이 그 지역 안에서 돌아야 비로소 살아있는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봄축제 몰락은 봄이 문제가 아니라 봄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1170개의 봄축제가 피어나는 이 나라에서 그 꽃잎 하나하나가 진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금을 낸 시민으로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봄꽃이 지고 나서도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꽃은 핍니다. 그 꽃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주도형 구조, 예산 유출, 기후변화, 국제축제, 사후평가 부재가 얽혀 만들어낸 구조적 위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해결해서는 봄축제의 진짜 부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관성이 깨집니다. 예산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세금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를 갖추면 자연의 변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중심에 두면 복제축제의 시대는 끝납니다. 3년에서 5년 주기에 일몰 심사를 제도화하면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끊깁니다. 이 견해들이 하나씩 실현될 때 봄축제는 진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봄나들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봄축제를 만들기 위해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봄이 오면 꽃은 핍니다. 그 꽃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봄축제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봄축제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이 반영하겠습니다. 봄축제를 주제로 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우리 사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다음 봄에는 더 나은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봄이 오면 꽃은 핍니다. 그 꽃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